전국을 돌면서 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남도의뢰음식장 이수자 조지연입니다.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될까요? 음식 연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뢰음식이라는 게 네. 사람이 태어나기 전 음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 평생의 밥상을 차리는 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의뢰음식이 이게 많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 연맥을 이어가고 또 후손들한테 이제 전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 음식이라 그러면은 메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평생 동안 먹는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아하, 돼요. 그러니까 예. 돌상부터 제사상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원래 유교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따지는데 전통 그대로 내려오는 곳은 많지 않게 됐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죠. 예를 들어 제사상, 차례상만 하더라도 요즘 메뉴가 모던해지고 있죠. 네, 다양해지고 퓨전화되고 또 이렇게 대가족에서 소가족화 되면서 네. 많이 협소화되고 있어요. 저희 음식에는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토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세기 초나 이럴 때 같을 때랑 지금이랑 그런 의례 문화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어. 많이 간소화되고 패백 음식으로 따져도 결혼이란 절차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혼하면 두 번 결혼이 힘들 거다 생각해서 그 결혼을 유지한다. 그렇지만 네. 요즘은 너무 간소화됐기 때문에 이혼율이 좀 높아지지 않나.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뭐 그거 네,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라도 예.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하나씩 부여할 수 있고 인문학적으로 풀어주고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계승 발전하고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네, 엄청 많더라고요. 한 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뭐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들에 가면 우리나라 식문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도 뭐 네. 아틀란타 쪽에서도 많이 있고요. 또 요즘에 이렇게 가까운 데는 뭐 베트남이나 네. 뭐 태국이나 뭐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중국에서도 근데 또 비슷한 요리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틀란타나 베트남 이런 데는 한국 주재원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네네. 큰 기업들이 가 있다 보니까 현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계승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향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대화나 소통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하시니까 그거를 풀어서 현대적인 거나 고전적인 거를 의미를 주면서 수업을 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아껴뒀다 손님 먼저 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셨잖아요. 예전이 더 지금보다도 더 풍요롭게 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렇게 베푸는 게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저만 해도 어릴 때 그때는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나눠 먹고. 밥 먹자고 모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모이지도 않을 분들을 모인다 해도 그냥 밖에 식당 나가서 먹겠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좀 상실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냐. 계속 명맥이 좀 이어져가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한국의 정치, 한국의 음식, 뭐 남도의 음식, 이게 개미집 맛이라 네. 그러잖아요. 네. 거기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같은 곳도 예. 오면 이제 그분들이 숙박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숙박을 하는 곳에서 이게 뭔가 좀 마련이 돼 있다면 그 나라에 가면 꼭 그 나라에 꼭 먹고 싶은 예. 것이 있는 메뉴들을 좀 개발을 해서 꼭 전통을 고집하고 뭐 이렇게 뭐 퓨전화 이거나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선생님이 일하시면서 어떤 좀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방향으로 이걸 발전시켜가고 연구하고 싶으신지. 전통 쪽은 좀 연령대가 높아요. 늘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함께 네. 이거를 나간다면 코리안 디저트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쵸. 예쁘기도 하고 비주얼도 좋고 네. 외국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기념품이나 이런 걸 가져갈 때 그런 작은 어떤 식문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사갈 수 있는 것들이 그쵸.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약간 전통적인 면이 강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변해서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 하지만
보여지기에 아. 예뻐서 이렇게 선물용으로나 젊은 친구들한테 좀 잘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쉬운 방법들을 5060 세대들이 그냥 재능을 기부만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 저희 같은 세대들 7080 세대들은 이거를 연구하고 레시피화 시키고 성형화 시켜서 지금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있습니다. 남도의 그런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식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네. 좀 나와서 저는 광주 송정역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참 특색 있는 도시들이 많은데 정작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누구한테 선물로 줄 만한 물건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역에서부터 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 이어지는 거. 광주는 뭐가 특색일까요? 그러면? 맨날 하는 말이 음식하면 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정작 우리가 송정역에서 팔 만한 디저트 주전부리격 되는 만한 게 안 나온다. 남도 하면 푸짐하고 푸짐하고, 한상 차림이다 뭐 이런 거가 그리고 돼서 식재료가 다양하고 뭐 이런 다양하긴 거잖아요. 하지만 네. 이거를 하나의 집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숙제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은 전통차집 차 한 잔 마시든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옆에 주전부리나 이런 거는 광주스러웠으면 좋겠다. 커피는 물론 우리나라에 나중에 전래된 거지만은 이 전통적인 뭔가를 하나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같이 이거를 계속 발전시켰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광주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꿈을 찾아서 막 서울로 가고 대도시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를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SNS가 발달되고 세계 뭐 이렇게 인터넷들이 너무 발달하니까 중국 전통 음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음식 만드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몇백만이래요. 그냥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우리도 약간 그런 영상들 같은 것들 좀 그쵸.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예, 전통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정치인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빨리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